1초, 2초, 3초, 끝. AI가 지원자 한 명의 자소서를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초 남짓입니다. 계산대로라면 3만 건에 가까운 자소서를 하루 만에 검토할 수 있다는 건데요.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SK와 CJ그룹, 그리고 기아자동차 등이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 왔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이런 공기업에서도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까지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때문이겠죠. 또 블라인드 채용이 트렌드로 자리매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추세를 봤을 때 지원자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겠다는 점, 그건 역시 AI 채용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자소서 평가 시스템, 도대체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롯데그룹은 이들에 따르면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인재상에 대한 부합도와 직무 적합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계열사에서 업무 성취도가 뛰어난 인재가 가진 약 3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자질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열정, 책임감, 창의성, 사회성, 고객 중심 사고 등등 이 우수인재의 요소와 비율들을 산출을 한 끝에 그것을 근거로 지원자의 성장 과정과 지원 동기, 사회 활동, 직무 경험, 그리고 입사 후 포부 등을 매칭시켜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환산 기준으로 점수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부 채점 방식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롯데 관계자가 뭐라고 밝혔냐면, 자, 문맥과 상관없이 특정 단어를 자주 언급하는지를 본다. 열정이나 패기, 성공에 대한 집착 같은 그런 단어 말이다. 이런 단어가 자소서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되게 되면 후에 면접관에게도 별도로 요약해서 알려준다. 문맥과 맞지 않거나 자신의 경험과 맞지 않는 부분을 서술을 한다면 점수가 절대 높게 나올 리가 없다. 문맥의 유려함도 물론 평가한다. 3단 논법 등 논리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맥상 논리가 맞지 않는 문장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표절 여부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합격 자소서, 공공학술 자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약 50억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 자료와 연계해서 베껴 쓴 거냐 아니냐, 이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재활용 혹은 베껴쓰기, 이거 하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겠다는 얘기고요. 만약 다른 기업에 지원했던 자소서를 그대로 쓴다, 이런 경우에 롯데만이 가지고 있는 경영 핵심 가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걸러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SK그룹의 경우에 관계사 중 현재 SK하이닉스에서 적용 중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의 자소서 기반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만든 문장을 학습을 시켰고, 각 계열사 인사 담당자들이 창작한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SK만의 고유한 인재상들을 평가한다는 것, 이 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파일럿 테스트 할 때만 하더라도 85%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내던 것이 실제 적용 후에 95%에 이르는 정확도를 나타냈다고 하는 만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편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 AI 시스템을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직무 적합성 평가에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AI 자소서 평가의 핵심은 표절 여부 그리고 조직 적합도에 있다. 그래서 실제 지금껏 공개된 어떤 논문과 문헌, 그리고 기존 합격 자소서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지원자의 표절 여부를 확인했는데 실제로 약 30% 이상 문장이 겹친다, 이러면 표절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래서 도대체 AI 평가 시스템에서 자소서가 합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기업의 인재상 그리고 직무 역량을 반드시 대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직 적합도, 직무 적합도 등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자소서 본문 내용에 이를 충분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홈페이지 혹은 담당자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고 본인만의 차별화되는 강점이나 직무 역량, 입사 후 포부 등에 적절히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이야기를 하시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본인이 가진 역량을 갖추게 된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 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둘째로 합격 자소서, 논문, 공공문서 이런 거 절대 베끼지 말자.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합격 자소서 구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문단의 구성이나 표현 방식 정도 참고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그대로 옮겨왔다가 곧바로 표절로 인식돼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표현이 눈에 띄더라도 욕심 버리시고 절대 표절만큼은 안 된다.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만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법에 맞게 간결하고 올바른 문장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탈자, 맞춤법 오류, 의미 없는 문장의 어떤 반복, 문맥상 어색한 문장의 사용, 질문 의도와 다른 내용의 답변, 그런 것들도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몇 번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불필요한 미사여구, 수식어, 반복적인 접속사 이런 것들은 버리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간결하게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탈고하시고 나서 맞춤법 검사기 활용해서 오탈자 수정하시고 기업명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자세,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롯데그룹을 포함해서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기 전에 합격 자소서와 같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데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기업의 인재상이나 경영 이념이나 경영 철학, 비전,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차라리 모니터에 띄워두시고 자소서를 작성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